안녕하세요. 구대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인터뷰 형태의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이 영상의 인트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 AI의 힘을 빌려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매출 인증하는 영상, 제가 매우 싫어하는 것 중 하나인데요. 저에겐 큰 의미이자 저의 또 다른 멘토이신 가장의 희명님과의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매우 길어서 얼마나 담아서 올려드릴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담아서 올려보도록 할 예정이며, 현실적으로 5개월 만에 2.6억의 매출을 내신 대표님의 경험담과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시작해도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금지 성분의 변화 덕에 판도가 아예 뒤바뀌었다는 점 건기식 지금 뛰어드셨다면 가장 최적의 시기에 뛰어드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가볍게 인사드리고 저희의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사를 딱히 드릴 건 없고 과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 남들보다 많이 내봤잖아요. 어쨌든 교육생이라고 얘기를 하면 좀 웃기지만 저는 항상 파트너로서, 제가 유료로 물론 교육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같이 가는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그 매출을 내면서 처음에는 매출을 많이 내면 굉장히 막 희망적일 거라고 생각을 보통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땠는지, 그러니까 매출 내면서 뭐 경쟁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니면은 같이 뛰어든 사람을 내가 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를 좀 따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빨리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육을 듣고 과감하게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뭐 구댕이를 처음 만나기 전에 제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한 1,500개 정도 상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1,500개 정도 상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얘기를 이렇게 나눈 결과 그게 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고, 그걸 다 치웠어요. 다 치우고 일단은 무한대로 했는데 한 약 20일 정도 있었는데 성과가 나왔어요. 조금씩. 그때가 뭐 지금도 기억하는 게 그때가 설 명절이었어요. 명절. 명절인데 갑자기 쉬고 있는데 주문이 들어왔어. 한 2개, 3개가 들어왔는데 품절 들어왔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한 이게 뭐 4개, 5개, 그날만 한 10개 받았던 것 같아요. 10개 받았는데 이거는 좀 우연이 아닌데, 아마 처음이었으니까 되게 그 얘기를 했을 때 긴장도 했었고 아마 좀 그 설레는 마음으로 그때 한번 카톡 드렸던. 진짜 그때는 이제 교육 전이었으니까, 교육 전에 등록을 하실 때 모르니까 이제 계속 연락을 했어요. 저녁에 항상 11시, 12시 또는 1시, 2시 이제 제가 그때 답을 계속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이렇게 좀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키워드를 이렇게 하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거의 일대일 컨설팅처럼 했었거든요. 근데 항상 제가 교육할 때도 얘기를 하지만 진짜 본인의 신분증을 보낼 줄 몰랐어. 그걸 왜 보내시냐고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 이제 뿌락지에 대한 얘기들이 그 당시에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서 형님이 정말 간절함을 보여주고 싶어서 모든 걸 오픈을 하고 싶어서 보내준다 하면서, 농담이 아니고 신분증 뒤 번호까지 보냈어. 근데 그냥 기차에서 즉흥적으로 보냈대. 제가 뿌락지가 됐든 뭐가 됐든 제 조언을 통해서 누군가가 뭔가를 얻어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뿌락지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한테 좀 진솔하게 얘기를 했다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밤에 주문이 막 왔다고 연락이 왔어. 근데 주문 개수가 몇 개 왔어요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보내는데, 그 다음날은 좀 줄긴 했지만 그날 좀 터졌고, 그 다음날부터는 한 2-3개가 계속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때 코로나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와이프랑 너무 좋아가지고 무료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1,500개를 등록을 해도 안 되는 걸 며칠 만에 또 근데 그 날을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그걸 뭐 어쨌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뭐 분명히 제가 궁금한 것도 있었겠지만 다른 분들 궁금한 거 이렇게 같이 푸는 자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인식이 좀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하는 거 진짜 완전히 잘못된 거였구나. 근데 뭐 물론 그 좀 놔두면서 수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의식은 했지만, 근데 그걸 쳐다보기가 그냥 스스로 짜증나는. 그래서 그냥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얘기했어요. 3일 뒤에 다 지웠어요.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뭐부터 해야 돼요? 하란 대로 할 테니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 깨는 아이허브 들어가지 마시고 바로 아마존으로 들어가서 아이템을 보기 시작하고 키워드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보면서 비교를 해라.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 안에 이제 없는 제품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조금 덜 나와 있는 제품들이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키워드 뭐 워낙 잘하시니까 그 당시에 6시간, 7시간 동안 키워드만 봤대요. 물론 아시겠지만 아이템이라는 게 터지면, 이게 건강기능식품은 미친듯이 터지고, 그리고 터질 때 뭐 100개를 올린다고 100개가 다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반자동 대량은 100개를 올리면 100개가 종류별로 나가요. 그래서 일이 너무 많아져요. 사실 실질적으로 일이 너무 많아지고, 건강기능식품
식품이나 식품 또는 이런 매니아층이 있는 것들은 한 번 자리를 잡으면 내려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등록을 지금 6개월 이상 안 하고 있는데 그 제품이 계속 꾸준히 나가고 있는 이유들도 결국에는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뺏기지 않는 것들인 거거든요. 뭐 과한 악의적 경쟁자가 그때 붙었었죠. 그러니까 붙으니까 이거 사정을 좀 얘기를 드리니 이미 좀 잘 알고 있던 셀러 중에 하나였고 셀러에 좀 악질적인 면이 있어서 대응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되게 그거를 안 겪어본 사람은 아마 모를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어차피 내 거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뭔가 뺏긴 것 같고 지금 저도- 내일이면 없을 것 같고 네, 맞아. 지금은 물론 다르게 생각해요. 지금은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난 또 하면 된다. 그쵸. 예, 그건데 그때는 이게 완전 메인이었으니까 지금 이거 가져가면 어떡하지?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악질적으로 쳤어요.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순익을 줄이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그냥 개당 팔면 한 2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한 2만 원 정도가 남는 거에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절반, 그의 절반. 점점 줄어드는데 얘는 멈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부대님 그때 얘기를 한번 해주셨어요. 놓으세요. 거기에 너무 시작하지 마시고 또 다른 방향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것만 보면 지금 요거밖에 안 보이실 거라고 좀 힘이 되는 소리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 조언 듣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가 가격을 다시 올렸어요. 올려도 잘 나가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그게 웃겼던 게 뭐였냐면 댓글로 공격이 들어왔어요. 형님한테 와가지고 짓밟겠다. 그 상품 문의하는 식으로 쪽지가 왔어요. 그 씨앗 피지 못하도록 지려 밟아주겠다. 새싹이나 되는지 내가 두고 보겠다. 그 사람이 지려 밟겠다고 했지만 저도 비판가 됐죠. 물론 이제 그 되게 감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뭐 공격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어쨌든 그런 변화 때문에 뭐 매출로 치더라도 최대 매출도 찍어 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한 달로 말씀드리면 되게 애매한데 제가 1월 달에 구동에 만났잖아요. 지금 아마 이거 누적으로 하면 2억에서 3억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때 아마 한번 말씀드렸던 게 3개월에 1억을 찍었다고 제가 카페에 올렸었죠. 초창기가 순익이 제일 좋았죠. 제일 좋았을 때는 달에 400이 넘었으니까 400이 넘었고 그러니까 정말 감사한 게 지금까지도 하루도 주문이 없던 날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고 순익이 300 밑으로 내려간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게 다른 것들도 아마존이라는 것에서 좀 커버를 친 부분도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방향을 되게 잘 잡았다. 감사한 건데 이게 장단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너무 빠른 매출이 터지니까 다른 거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저도 맨날 하는 공감해요. 얘기 중에 하나가 초반에 터지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초반에 터지면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터져버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은 자만을 하게 되는 경우 나는 뭘 해도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게 안 터져요.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니까 예전처럼 다시 닭등으로 해야 되나 그 뒤로는 계속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막 뭔가를 해보는데 할 때마다 더 오히려 이게 안 되는 상황들이 생기면서 맞아. 다시 그냥 닭등우르기 길로 들어가야 되나라는 고민을 엄청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제가 그저께도 다른 사람들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성장하기 새싹이 돋고 새싹이 돼서 나무가 되려면 발화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걸 제가 콩나물처럼 그냥 무 줘가지고 갑자기 얘가 큰 나무가 됐어요. 큰 나무가 되고 나면은 실제로 그 중간 단계가 없다 보니까 그 중간 단계를 밟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놓는 것과 내가 빼앗기는 건 다르거든요. 내가 놓고 내가 컨트롤하는 것과 내가 하다 지쳐가지고도 던져버리는 거랑 좀 달라. 내려놓고 다른 걸 준비를 하시라고. 어차피 구매되는 제품 3개월 이상 가는 게 어렵다. 내가 3개월이면 정말 잘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형님은 내려가던 마진을 올렸어요. 광고를 차라리 더 태우세요. 그 사람은 어차피 마진이 낮기 때문에 광고를 못 태웁니다. 그러면 마진을 올리고 그 사람 두 개 팔 때 형님 하나 파는 게 똑같은 마진이 남게끔 하시면 돼요. 그러면 걔는 지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시간이 저는 되게 감사했던 게 불안했었고 뺏겨가는 게 보이니까 되게 조급하잖아요. 그 시간이 오히려 저한테는 오히려 득이 된 시간인 것 같아요. 지나고 보면 그러니까 그 시간 때 키워드라는 것도 되게 좀 심도 있게 해봤고 다른 시도들도 많이 해봤고 상품들이 팔리면 그냥 지금도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그냥 키워드만 딱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딱 줬는데 이게 왜 팔렸을까?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걸 좋아했을까? 그냥 거기서 이제 확장이라는 걸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차피 뭐 부장님 자주 말씀하시죠. 근데 아이허브 오플 이렇게 보면 사실상 답이 없잖아요. 너무나 경쟁을 많이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저는 충분히 공감하는 게 아마존이 아직까지 기회가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뭐 어제도 그렇고 뭐 아침 올라오는 차 안에서도
뭐 결국은 판매가 일어났던 게 전부 다 아마존 상품이에요. 사실상은 아마 한 번도 들어보시지 못한 브랜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건 누가 찾는구나. 근데 그걸 내가 찾는 거를 이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와 잘 연결시키면 분명히 이거는 계속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저한테 의미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아, 이거를 진짜 틀을 깨는 게 되게 무서운 게 다들 배울 때 똑같이 거의 똑같이 배운단 말이에요. 아이허브 있는 거 그냥 올리면 무조건 팔립니다. 뭐 1000개, 2000개, 3000개 올리면 뭐 하루에 나가는 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되게 희망적이고 되게 찬란한 미래일 것 같지만 하루에 20개 1000원, 2000원짜리 많이 남겨가지고 팔면 일만 하다가 나는 전기세도 안 나오는 상황이 생길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여기 계시는 건기식 하시는 두 분 같은 경우는 뭐 하나당 팔면 최소 뭐 5천에서 10,000원 이상 남기 때문에 뭐 하루에 10개 팔면 10만 원 실제로. 근데 두 분 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보다 더 많이 남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하루에 5개만 팔아도 10만 원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순이익을 내고 있다라는 게 아직까지 건기식이 잘하면 누구보다 더 노력을 하면 가능하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력이 필요하다. 그냥 아마존에 있는 거 그냥 갖다가 올리면 팔려요. 사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니까. 네,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가공하느냐, 그거를 키워드만 보고 갖다 때려 넣는다고 이게 팔리긴 팔려요. 키워드만 넣고 때려 넣어도 팔리긴 팔리지만 더 잘 팔리게끔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를 가공을 조금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남들이 보기에 다른 상품으로 인지를 하게끔만 해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 키워드만 넣으면 성분, 그러니까 건기식 얘기하고 있으니까 성분 하나만 딱 보겠죠. 근데 그 성분하고 같이 시너지가 나는 것도 분명히 있고, 어떤 사람은 적정량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치료 목적으로 먹는 사람도 있어요. 고용량. 그게 분명히 뭐 고용량이면 함량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확장해서 공략을 해보면 분명히 찾는 사람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다르니까. 예, 내가 필요 없다고 해서 필요 없는 건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착각이라는 걸 깨는 게 되게 많이 힘들었고, 그렇죠. 아마 어떻게 보면 저도 쇼컷을 많이 원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좀 빨리 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지금도 건기식을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뭐 사실상 아내 권유도 있고, 사실 가장이다 보니까 뭔가 이걸 완전히 팽개치고 뭔가 다른 걸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분명히 근데 이거까지 가는 과정이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갈 수도 없고, 그렇죠. 되게 뭐 혼자만의 시간을 좀 잘 보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어쨌든 형님도 거의 반야동 위주로 하고 계시지만 퍼포먼스는 항상 잘 나오는 건 건기식이다.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얘기 드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공하지 않는 무언가를 가지고 내가 빛이 바라기를 바라는 건 그거는 욕심인 거죠. 그냥 5,000개 뭐 10,000개 이렇게 때려 넣으면 무조건 될 것처럼 해가지고 프로그램 갖다 싹 올려놓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다 다른데, 나는 아연 같은 경우는 많은 함량을 먹으면 설사를 하는 나는 아연은 몇 미리 이상 먹으면 안 되는데 다들 그냥 한국인들은 고용량 고함량이 다 좋은 줄 알고 그것만 골라가지고 무조건 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도